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건강은 포기해야 하나? 이대로 아프게 되면 병원비는 어떡하지? 나 아프면 누가 간병해주나?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 OECD 평균의 약 2.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숫자 뒤에는 건강 문제와 고독, 경제적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불안을 날려버릴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일하시는 유종수 선생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종수 선생님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92세 현역 의사 유종수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매일 진료를 봅니다. 아침에는 병원에서 노인 건강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도 합니다. 주말에는 딸과 손주랑 자전거도 타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아직도 진료를 한다고 하면 놀라십니다. 놀라는 이유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여러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은 좋아졌지만 병을 달고 사는 유병장수 시대가 되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65세에 갑작스러운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30년 넘게 건강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노력이 오히려 저를 아프게 했던 겁니다. 저는 위암 진단 후 27년이 지난 지금 92세의 나이에도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무조건 적용하기보다 개인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다는 잡곡밥이 제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매일 우유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의사인 제가 30년 넘게 잘못 알고 있던 건강관리법, 65세 위암 진단 후에야 깨달은 진짜 건강 비결,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위암 판정을 받았을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 평소처럼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시하고 진료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동료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건강 조언을 해왔던 저였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가장 충격스러웠던 것은 잡곡밥과 생채소 위주의 식습관은 분명 좋은 습관이지만 위에 병이 났던 저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는 백미를 첨가해서 부드럽게 먹고 유동식으로 바꿨어야 했는데 잡곡밥과 생채소가 좋다는 생각에 제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했죠. 건강한 식단 덕분에 암도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늘 같은 조언을 했죠. 잡곡밥 드세요. 생채소 많이 드세요. 고기는 줄이세요. 건강의 공식으로 알던 것을 나에게 무조건 적용했던 거죠. 제가 환자가 되어보니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이었는데 그런 제게 잡곡과 거친 섬유질은 위장에 큰 부담이었던 겁니다. 소화가 안 될 때마다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은 매일 제 위를 혹사시키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히 알게 된 옆병실의 90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잡곡밥은커녕 채식 한 번 하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흰쌀밥에 적당한 단백질과 야채를 골고루 먹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위장 문제 한 번 없이 건강하게 90세까지 사셨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장수 마을들을 조사했고 수많은 의학 논문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등 장수 마을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했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습관에 있었던 겁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로 간단하게 조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조건 특정 음식이 건강하다거나 해롭다라고 단정 짓지 않았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우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한 컵씩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화불량과 설사로 고생하고 있다고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 그분은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나의 건강 상태와 체질과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건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저는 저만의 건강관리법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체질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지난 27년간 실천해온 건강 습관들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식사 습관부터 완전히 바꿨습니다. 잡곡밥과 생채소 위주의 식단에서 제 위장이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침에는 찐 계란에 조미김을 싸서 먹고 점심에는 흰쌀밥에 단백질과 익힌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했습니다. 고기는 구워 먹는 방식에서 쪄서 먹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꿨습니다. 붉은 고기를 굽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염분을 조절하기 위해 소금을 먹지 않고 싱거운 것을 억지로 먹다 보면 식사 시간도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받기 위해 다른 짠 걸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지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삶은 계란을 소금에 찍어 먹기보다 조미된 김으로 싸서 맛있게 먹으면서 염분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발견은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불 위에서 꾸물럭거리면 게으르다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몸을 움직이려고 하시는데 이는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천해온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작정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불 위에서 천천히 깊은 호흡을 3번 하고 그 다음 이불 위에서 기지개를 켭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기 몸을 늘려줄 수 있을 때까지 늘려주면서 발을 쭉 뻗어서 양발을 마주하면서 툭툭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일어나 보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위장과 식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낮고 우리 몸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라 천천히 움직이면서 예열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일상 속작은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헬스장에 가거나 특정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더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종일 짧은 활동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진료 중간중간 1, 2분씩 스트레칭을 합니다. 환자와 환자 사이 짧은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창가로 가서 목과 어깨를 돌립니다. 자기가 계속 한 자세로 있었다면 그 자세와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10분간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에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0번 움직이는 것이 혈압 안정과 혈당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조리법의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굽고 튀긴 음식보다는 쪄서 간이 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삼겹살은 굽지 않고 수육으로 쪄서 김치에 싸 먹습니다. 또한 건강주스나 즙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녹즙이나 건강주스는 좋다고 많이 마시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루틴입니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저는 아내와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수경재배하는 식물을 관리하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만난 환자 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당신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불평하기보다는 무엇이라서 감사하다로 바꾸어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내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내가 물을 왜 줘야 하는가 보다는 내가 아내에게 물이라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바꾸어 보니까 일상이 감사해지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더군요.
잠자기 전 침대에 누워 10분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깊이 심호흡을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27년간 실천해온 건강 루틴의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도움을 드린 환자분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박영호 님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의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1년 정도 준비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죠. 절망 속에 계신 그분에게 저는 제안했습니다. 4가지 작은 실천법만 시작해 보실래요?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일상 습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27년간 연구하고 실천해 온 방법이었으니까요. 박영호 님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침상 위에서 기지개를 펴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발바닥을 서로 부딪힌 후 일어나는 아침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고기는 굽거나 튀기는 대신 쪄서 드셨습니다. 또한 제가 알려드린 반대 움직임 운동법도 실천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면 서서 몸을 쭉 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면 하늘을 보며 목을 뒤로 젖히는 식으로요. 평소 활동의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 간단한 운동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운동 대신 편안한 마음으로 걷거나 계단 오르기를 통해 근력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도 시작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박영호 님은 매일 10분씩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식욕이 돌아왔고 2달 후 혈액검사 수치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종양이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박영호 님은 78세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달에는 10km 마라톤을 완주하셨죠. 두 번째는 정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3세의 나이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드셔야 했고 낮에는 늘 피곤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셨죠. 이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변화는 아침 루틴에서 시작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지개를 켜고 발바닥을 부딪히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음식은 모두 쪄서 드시고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TV를 보셨다면 반대로 일어나서 몸을 쭉 펴는 운동을 하시면서 햇빛을 쬐면서 걸으시라 조언드렸죠. 특히 정미자 할머니에게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우울증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요즘은 수면제도 끊었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미자 할머니는 매일 오전에 이웃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새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 취미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김철수 님의 이야기입니다. 80세의 나이에 위암 판정을 받고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소화불량에 시달리셨고 식사량도 크게 줄어 체중이 많이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김철수 님의 비결은 4가지 실천법의 철저한 적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상에서의 루틴을 지키고 모든 음식을 굽거나 튀기지 않고 쪄서 드셨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구우면 암 발생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 항상 찌거나 삶아서 드셨죠. 또한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면 틈틈이 목을 뒤로 젖히는 반대 움직임을 실천하셨습니다. 김철수 님도 스트레스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호흡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서 감사하다라고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셨죠. 이런 작은 습관이 몸의 산성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즐거우니 당연히 식사 시간이 회복이 되고 몸의 변화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김철수 님은 체중을 회복하셨고 소화불량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4가지 작은 실천법을 꾸준히 지켰을 뿐입니다. 아침에 침상 위에서 기지개 스트레칭, 음식은 쪄서 먹기, 평소 하던 동작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한 노후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고 악화된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오늘부터 당장 식사량을 반으로 줄여야지. 모든 음식을 다 쪄서 먹어야지. 이런 큰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 2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을 버틴 분들은 10명 중 1명도 안 됐죠. 제가 65세의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큰 계획을 세웠죠. 당장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으려 계획하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기, 하루 3끼 식사량 30% 줄이기, 모든 음식 쪄서 먹기 등등. 다행히도 그때 어느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 선생님, 천천히 가셔야 해요. 마라톤처럼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달려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첫째 주는 그저 아침에 침상에서 기지개 켜기만 실천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했죠. 둘째 주가 되어서야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를 추가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식사 중 1가지 음식만 쪄서 먹기 시작했고요. 이런 식으로 1달, 2달, 석 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로운 습관을 더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 한 잔을 마시게 되고, 음식을 조리할 때도 굽는 대신 찌는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습관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보통 1가지 습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둘째,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못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간 아침마다 기지개 켜기를 했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스트레스는 정말로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산성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는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임종석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7세의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아침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도 일어나자마자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자꾸 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낸 방법이 재미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화분을 두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화분에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기지개를 켜고 그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루틴을 만드셨죠. 식물에게 물을 주는 행동이 자신의 건강 습관을 위한 방아쇠가 된 셈이죠. 처음에는 화분에 물 주는 것도 가끔 잊어버리셨지만 식물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책임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 몸도 이 식물처럼 매일 관리해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3개월 후 임종석 씨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4가지 건강 습관을 모두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고 기지개를 켜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하는 것까지요. 그리고 1가지 더 추가하셨습니다. 바로 식물에게 말을 걸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이었죠.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쉬워야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4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인데 어떤 분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어떤 분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놀랍게도 실제로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최근의 의학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리죠. 심지어 DNA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한 정신적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며 수면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한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죠. 이는 결국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4가지 실천법 중 하나로 스트레스 관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도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행히도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조차 새로운 공부의 기회로 삼았죠. 재활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아침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난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긍정의 메시지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이 호흡법을 실천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둘째,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거나 기록하는 것입니다. 꼭 많은 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줄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반대 감정 생각하기입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의도적으로 그 반대 감정을 떠올리는 겁니다. 화가 날 때 평화로웠던 순간을, 불안할 때 안정감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이는 우리 몸의 반대 움직임 운동법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넷째, 10초 규칙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지 말고 10초를 세면서 깊게 호흡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이 감정적 반응을 이성적 대응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도전하는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을 젊어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65세의 위암 진단으로 절망했던 순간부터 92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27년간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이요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진정한 건강을 만듭니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강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한 가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배었을 때 다음 습관을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